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농어촌 지역의 빈집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행정이 빈집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지만 늘고 있는 빈집의 속도를 따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남계리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길게 자란 잡초와 쓰레기 때문에 마당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 빈집은 20여년이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고흥군 서문리의 다른 마을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역시 빈집이 어김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 마을 전체 90여 가구 가운데 10%가 이 같은 빈집입니다. 지금 현재 빈집이 요 옆에 저쪽에도 파란 저 집도 비가 오고 요 집 비가 오고 있고 또 여기 지금 앞에 여기도 사람이 지금 현재 안 살고 있고 여기도 동경지 올라간 데가 또 빈집이 또 있거든요. 그 바로 지금 요 뒤에 요 집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지난해 말 기준 고흥군 관내 빈집은 1,800여 동에 이릅니다. 고흥군은 해마다 70동에서 120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이후 2,500여 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통계상 빈집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혼자 사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한 채씩 는다고 보시면 돼요. 고흥군이 빈집 철거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철거 대상 빈집 소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확인되더라도 철거를 거부하면 직권 철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빈집 매매를 알선하고 귀농 기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인구만큼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 농어촌 빈집의 처리와 활용 문제를 두고 고흥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의 농산물 수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 농산물 가운데 애호박과 토마토 등 채소류와 화훼작물 수출량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지난 2017년 886톤에서 올해 1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물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수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남도는 어제부터 여수와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등 도내 4개 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통신사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전남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관련 사업비 9억 6천만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에서 각각 25%를 부담했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지역 내 첫 민관 산학 협의기구라는 의미에 맞게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발생한 수제 슬래그 침출소와 최근 정전으로 야기된 대기오염 논란까지 광양시의 환경 현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때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 요구가 빗발쳤고 지역사회 해결 과제도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기대와 함께 공식 출범했습니다. 집중을 하자 해서 대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췄어요.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서로 숨기지 않도록 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협의체의 조직 구성 역시 다양한 공론회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됐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체 외에도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감시와 대안 제시에 나서면서 환경오염 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사업장 오염원 점검과 개선 방안 수립을 통해 올해 말 대시민 보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식 기구 출범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첫 민관 산학 협의체의 첫걸음이 기대되는 상황. 그러나 이번 협의체 운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제철소의 정전사고와 맞물려 출범이 늦어졌고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칫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환경 현안이 시간에 쫓겨 내실 있는 세부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한국적으로 뭐 시설을 전부 다 이렇게 개선하고 뭐고 이행하고 그런 것의 시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분화돼 있는 기구별 대응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정의당과 일부 환경단체가 대책위원회와 시민 공동 대응 등을 꾸려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체적인 오염원 측정은 물론 정치권 공조를 통한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이번 협의체 출범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여지는 남아있지만 일관된 논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설득과 협조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첫 실무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활동 여부에 따라 수질 등 또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협의체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현안 문제 해결에 여수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어제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가스 배출 조작 사태에 대해 여수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가 지도 점검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192회 회기 중 채택된 영취산 송전탑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주민들이 절실하게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시가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이 다른 기관 단체의 선진 견학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구도심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와 문화의 거리에 조성된 서문 안내소 등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490여 개 단체 7,50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문 안내소에는 사서가 상주하는 작은 도서관과 공방 전시 공간, 마을 방송국이 결합돼 생활 도시재생 지역으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교사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고발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따르면 이 교사는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대자보입니다. 가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장애학급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처벌이라며 눈 밑에 치약을 바르거나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철봉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며 폭력 교사를 징계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학교에 따르면 교사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학생은 모두 4명. 하지만 전수조사 이후 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한 다음 날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2주가 넘도록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학교장 차원에서만 사안을 조사해 은폐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48시간 이내에 저희한테 알리도록 돼 있어요. 판단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그 내용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전담기구나 네. 자치위원회 판단해서 네.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학교는 학생들이 고발한 내용 중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그제 도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고 오는 19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로부터 사안을 신고받은 경찰은 교사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름 휴가철 고흥을 찾는 관광객과 피서객들을 위해 우주 발사 전망대를 연장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우주 발사 전망대 운영 시간을 휴관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확대, VR 체험관 등 전망대 내부 시설을 관람하고 편의 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몰 후 저녁 11시까지 전망대 야간 LED 조명을 점등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수구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 1승도 아닌 한 골이죠. 어제 열린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대회 목표를 달성하는 첫 골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다슬 선수가 골문 오른쪽에서 날린 회심의 슛이 그대로 러시아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경기 종료까지 불과 4분 16초만 남은 상황. 대한민국 여자 수구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이자 여자 수구 역사상 처음으로 골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됐던 첫 골의 주인공 경다슬 선수도 아직 자신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정말 기쁜 자리고 제가 골을 역사적인 순간에 했는 건 정말 고맙지만 그 역사적인 골을 넣을 수 있게 장소를 만들어준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목표지만 선수단에게 이 골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 수구 선수가 없어 대회 2달 전 경영 선수 위주로 팀을 꾸렸고 그래서 드리블이며 슛이며 모두 서툴렀습니다. 연습 경기도 여자팀이 없어 남자 고등학생들과 할 정도로 훈련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50골까지만 먹기로 막 다짐했는데 30골까지 내려가가지고 너무 상상도 못했어가지고 놀래서 눈물이 났어요. 러시아와의 2차전에서도 30점을 실점하면서 완패했지만 선수들의 감동 스토리에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여자 수구팀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학생과 군인 등 단체 관람객들이 관객석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 힘을 내시고 저희 국민들을 이렇게 힘내게 한 골만 넣어주신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는 18일 세계 랭킹 8위인 캐나다와 조별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여자 수구 대표팀은 또 한 번의 희망을 던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질병과 재난 등으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선정해 주거와 의료 지원을 시행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 증액과 함께 위기 사유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가구 620여 곳에 4억 1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160가구 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남의 섬과 섬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토속 음식을 소개하는 책자가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번에 새롭게 발간한 책자 맛있는 섬 남도의 섬은 남도 35개 섬의 매력과 이 섬과 바다의 향기가 어울려 탄생한 40가지의 음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에 음식 조리법도 함께 소개돼 있어 가정에서도 전남의 독특한 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전남도는 맛있는 섬 남도의 섬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기차역에 비치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섬의 날 행사 기간에 전남 홍보관에서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는 관내 5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8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국내외 경기 둔화가 39%로 가장 많았고 임금 등 비용 부담 증가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웅천 택지개발부지 정산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하늘 옅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가시거리 3km 안팎까지도 좁혀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등 중부와 전북 내륙 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잠시 지날 수 있겠고요. 습도가 높다 보니까 더위 불쾌감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는 날씨입니다. 남쪽으로는 차츰 다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저녁부터는 남부 지방에서도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